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아의 대표 변호사 최승현, 파트너 변호사 이선녀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분들이 보내주신 사연 가지고 저희 의견을 나눠보는 사시동기 배틀 네 번째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방송쟁이야. 여자친구한테 차이고 나이 어린 상사가 갈구고 요즘 너무 힘들어서 며칠 쉬고 싶습니다. 휴가 복귀 안 하면 헌병이 진짜 찾아와요. 끌려가면 바로 탈영으로 처리돼서 징역까지 나오는 건가요? 사회에 나와서 취업할 때 사람들이 영창 갔다 온지 알 수 있나요? 사연 주신 분께서는 군 복무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 탈영하고 싶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요. 이것은 군형법 제30조에 해당하는 군무이탈로 벌금형이 없이 징역형만 있는 아주 무거운 범죄입니다. 법령에 며칠부터 무단이탈이라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관련된 판례를 보면 27부 늦게 휴가에서 복귀한 것도 무단이탈로 처벌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휴가 이후에 복귀하지 않거나 부대 내에서 도망을 가거나 하는 행동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이게 문제가 된다면 반드시 형법에 따라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만에 하나 이탈한 행위가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서 징계로 끝난다고 하더라도 아마 영창에 가는 중징계는 피할 수 없을 걸로 보입니다. 아까 언급하신 공무이탈죄가 형시의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밖에 없는 죄이기 때문에 무조건 전가로 남겠죠. 당연히 영창은 기록에는 남지 않습니다. 태국 사는 지인이 한국에 있는 가족들 전달해달라고 해서 넣어준 건데 인천공항에서 걸렸어요. 마약이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뭔지도 몰랐는데 저를 운반책이라고 하네요. 어떻게 제 억울함을 입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지인은 해외에 있는데 그 사람 불러서 조사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 말고요. 당연히 세관을 통과하면서 조사받다가 마약에 걸렸으니까 처벌받을 텐데요. 마약 밀수입이 되겠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범죄가 될 거고요. 태국에 있는 지인을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 한국 수사기관에서 그렇게 해야 될 의무가 없죠. 내가 입증을 해야 되는 사안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것도 고의의 문제인데요. 수사기관은 다른 객관적인 제3의 정황, 객관적인 증거로 추정을 하려고 하는데 지인과의 관계가 어떤지, 언제부터 알게 된 사이인지, 지인이 뭘 하는 사람인지 알고 있었는지, 또 물건을 한국까지 운반해 주는 것과 관련해서 수수된 돈이 있는지, 그 돈이 했던 일에 비해 굉장히 거액의 돈이었는지, 세관에 잡혔을 때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이 물건이 세관으로부터 단속되지 않기 위해 숨기려고 했던 정황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고의가 있었는지 판단을 할 것인데, 마약인지 모르지만 정상적인 물건은 아닐 것 같다라는 정도의 고의만 있어도 미필적 고의로 마약 밀수로 처벌받을 위험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공장에서 손가락이 기계에 끼었습니다. 회사에서 산재 처리하지 말고 합의를 하자고 합니다. 근데 제가 합의를 해버리면 나중에 후유증이 생겨도 보상 못 받는 건가요? 합의를 무시하고 산재를 해달라고 할까요? 그리고 외국인이면 안 좋은 점이 있나요? 근로자들이 일을 하다가 다쳤을 경우에 많은 경우에 이런 일을 겪게 됩니다. 회사에서 산재 처리하지 말고 공상 처리해서 이 합의를 하자. 근로자 입장에서 산재 처리 받는 절차도 복잡하고 공상 합의를 하게 되면 한 번에 많은 금액을 주고 합의를 하자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안 좋은 경우가 후유증이 발생을 할 경우에 공상 합의를 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보상받지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사연 주신 분이 외국인 근로자 경우에 다르냐? 정상적으로 산재 보상이 들어있고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아니라 그러면 그 회사 산재 보험에 의해서 처리가 될 거기 때문에 불리한 점이 없는데요.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 근로자인 경우에는 어차피 산재를 못 받는다고 하면 공상 합의라도 하시는 게 좋죠. 술자리에서 서로 취해 있었고 저는 합의된 관계라고 생각했습니다. 분위기가 좋아서 3차까지 갔거든요. 근데 다음날 상대가 신고했어요. 경찰은 준강간이라고 합니다. 진짜 강제로 한 건 없는데 이런 경우도 실형 나오는 건가요? 너무 무섭습니다. 다음날 같이 국밥도 먹었는데 라는 사연을 주셨습니다. 너무 흔하게 발생하는 유형의 사건들입니다. 전형적인 이제 중간간 사건인데요. 중간간이란 거 여성이 술에 취해 저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재 곤란한 상황을 이용해서 간음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일단 중간간에서 상대방이 굉장히 만취해서 몸을 못 가누거나 의식이 없을 정도, 정상적인 판단을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다라는 게 전제가 되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그 여성이 그렇게 취한 상태였는지 본인이 입증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취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싶다면 마지막 3차 자리까지 동석했던 사람들의 진술, 또는 그 현장 식당, 술집의 CCTV, 성관계를 했던 장소까지 갔을 때 길거리 CCTV 등을 확보를 해서 그 당시 여성이 정상적으로 보행을 했고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그렇게까지 취해 보이지 않았다라는 점
점이 확인이 된다면 중간 간의 전제가 되는 심실, 상실, 심신 미약 상태였다는 전제가 깨지기 때문에 조금 더 방어하기가 쉽지 않을까라고 보입니다. 조금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는데 다음날 국밥을 같이 먹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원치 않은 성관계를 했다고 한다면 그 다음날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가해자와 밥을 같이 먹었을 것이냐라는 것은 의심해 볼 여지가 있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해당 식당의 CCTV를 확인을 해서 실제로 같이 식사를 했는지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요즘 들어서 남성분들이 성관계 하는 과정에 주고받았던 대화라든가 녹음해서 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녹음물로 입증을 하게 되고 위험한 순간을 모면한 케이스가 상당히 있습니다. 사연 주신 분께서 실형 가능성이 얼마나 되냐, 합의를 해야 되냐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합의라는 얘기는 결국 혐의가 인정된다는 전제 하에 나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기가 너무나 억울하고 이 혐의를 다투겠다라고 한다면 합의 얘기가 나오는 건 서로 모순된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내 행동을 돌이켜봤더니 법적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면 자백을 하고 합의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강간, 중간간은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혐의를 인정할지 부인할지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구독자분들이 보내주신 사연으로 꾸며본 사시 동기 배틀 4번째 시간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사연들을 많이 보내주시면 5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태아의 대표 변호사 최승현, 파트너 변호사 이선여였습니다.